6단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덩어리가 단열 상승하는 과정과 단열 하강하는 과정. 자,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은 온도는 안 낮아지겠죠. 내려왔어! 절대 습도는 감소합니까? 자, 여기에 물이 있어. 근데 내려왔어. 오히려 증가합니다. 절대 습도는 약간 밀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슬점 변화율의 절대값은 과정 A가 크다고? 같다. 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습니다. 아마 이걸로 같았을 겁니다. 2도씨 per 킬로미터. 그래서 1번이고요. 자, 단열선도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건조, 습윤, 단열, 건조, 습윤, 이슬점이다. 높이가 올라갈수록 팍팍팍 떨어지는 거는 건조죠. 건조. 그 다음에 습윤 단열선은 5도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B가 습윤이고 C가 이슬점이겠네요. A는 건조다. 포화 공기 덩어리가 단열 변화할 때의 포화야 중요한 건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히 습윤 단열선 B죠. 불포화 공기 덩어리가 불포화가 상승할 경우 온도 변화율은 10씩 변하고요. 킬로미터당. 이슬점은 2씩 변하죠. 킬로미터당. 그래서 얘 틀렸네. 니은만 맞습니다. 2번. 팬 현상이 드디어 나왔군. 팬 현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팬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상승 응결 고도 H를 구하는 것이죠. 125 곱하기 기온 마이너스 이슬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 빼기 2가 예를 들어서 8이었다. 그러면 상승 응결 고도는 1km가 되고요. 얘가 만약에 4였다? 그러면은 얘가 500m가 됩니다. 얘가 16이었다? 그러면 2km가 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500m에서 구름을 생성해서 비를 내렸대. 그럼 기 빼기 2는 4입니다. 4. 오케이 말이? 자, 기온이 15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15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500m에서 비를 내렸다는 거는 이슬점이 얼마라고? 4 차이가 난다고. 그럼 여기 이슬점이 11도였다는 거야. 오케이 말이? B에서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다? 온도는 이슬점이랑 같습니다. B에서 C까지 하강하는 동안 절대 습도는 어떻습니까? 증가합니다. 땅땅땅땅땅땅 이 물방울은 변하지 않아? 밀도는 오히려 여기가 좁아지면서 밀도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지. 이제 절대 습도는 증가하는 거야. 기억 디귿입니다. 3번. 자, 4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공기덩어리가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수변 단열선을 따라서 또 올라가요. 오케이. 근데 1km에서 바뀌었다? 그럼 8 차이 나는 거지. 기 빼기 2가 8이야. 근데 25에서 8을 빼면은 17.
맞죠? 구름의 두께는 약 2.5km다. 자, 1km에서 2.5까지 구름이 생성이 될 텐데 1.5km의 두께를 가지고 있겠죠.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는 2km 높이에서 응결열을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km에서 비가 내린다고 칩시다. 자, 수증기가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수증기가 물이 되려면 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방출하는 겁니다. 네. 기억 디귿 3번. A는 0.5km 높이에 있는 불포화 공기 덩어리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불포화라는 거야. 불포화. 그래서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A를 1km까지 강제로 상승을 시켰대.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뭘까요? 자, 상승을 시켰어. 근데 주변의 공기가 더 따뜻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온선은 주변 온도야. 주변이 더 따뜻해. 내가 더 무거워. 그러면 내가 아래로 가야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건 가가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얘를 1km까지 상승했다고 보십시오. 주변이 더 차가워. 내가 더 가볍겠지.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겠죠. 이런 겁니다. 자, 저군형 구름은 다시 돌아오는 놈은 생성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놈은 생성되겠죠. 그래서 나가 저군형 구름이 더 발달을 하겠죠. 공기의 연직 운동은 나가 당연히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나가 더 활발하겠죠. 5번입니다. 자, 여기 공기가 있습니다. 30도고요. 기온이 30도고 이슬점이 22도야. 이런 공기 덩어리가 단열 상승했어. 근데 올라가니까 7도 변했습니다. 7도. 7도가 변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10도도 아니고 5도도 아니고 7도야. 그러면 조건부 불안정이죠? 5와 10 사이잖아. 조건부 불안정. 오케이 바이. 1km에서 공기 덩어리는 자발적으로 상승합니까? 자, 7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층의 안정도라는 거는 주변 공기야. 얘는 1km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12도가 되겠지. 10이 떨어졌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봐야 되나? 아, 기온이 원래 30도였구나. 30도에서 10이 떨어지니까 20도가 되겠죠. 주변이 더 따뜻해. 내가 더 무거워. 그러면은 상승하지 못하고 하강하려 하겠죠. 그죠? 단열 감률은 0에서 1 구간이 1에서 2 구간보다 큽니까? 여기는 10씩 떨어지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10 떨어졌으니까 원래 20이 되고 이슬점도 20이 돼서 여기부터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1km 올라갈 때마다 5씩 떨어진다는 거죠. 포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단열 감률은 이 구간이 10이고 이 구간이 5가 되기 때문에 이쪽 구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역전층, 안개 이런 놈이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걸 안정, 밑이 차갑고 위가 따뜻하다 이런 말이죠. 자, 가에서 A 구간은 B 구간보다 안정합니까? 여기가 개 따뜻하면은 얘가 못 올라가겠지. 그쵸? 근데 여기가 여기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죠. 얘가 개 따뜻하고. 그러니까 A 구간은 안정한 겁니다. 밑이 차가워. 밑이 차갑고 위가 따뜻해요. A 구간은 안정해서 못 뚫는 거예요. 나에서 대기의 연직 혼합은 C 구간이 D 구간보다 잘 일어나고 있네요. 이 좀 이상한데? 허무한데? 역전층이 시작되는 높이는 뭡니까 이거?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한 게 역전층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 여기야 여기. 가가 높네. 그렇네요. 여기는 여기가 역전층이고. 그쵸? 그래서 니은 디귿이 기역 니은 디귿 잠깐만. 아 이거 맞잖아.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자, 안개의 종류 들어갑니다. 안개의 종류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공기 냉각이 있고요. 그냥 수증기가 개 많아서 생기는 안개가 있어요. 공기 냉각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사 안개, 이류 안개, 활승 안개가 있어. 자, 복사 안개가 뭐냐? 복사 냉각에 의해서 지표면이 개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공기는 안정해지겠죠. 이게 복사 안개야. 그 다음에 이류 안개는 대표적으로 해무라는 게 있습니다. 따끈하고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차가운 물 또는 차가운 바닥, 차가운 지표면 위에서 아래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보통 해무가 이제 이류 안개죠. 자, 그 다음에 활승 안개가 있는데, 활승 안개는 이런 산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점점 차가워지면서 안개가 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면 춥잖아. 이게 바로 활승 안개. 올라갈 승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증기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안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선 안개랑 증발 안개가 있습니다. 수증기를 공급해서 그냥 안개가 수증기가 개 많아지니까 안개가 끼는 거라 그랬어. 자, 전선 안개 뭡니까? 어떤 이런 전선이 있어. 온난 전선이든 뭐든. 근데 온난 전선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전선 부근에서 약한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증발을 하겠지. 또 이게 지표면 공기 자체를 포화시켜 버려. 근데 전선의 근처에 있잖아. 그래서 전선 안개야. 그리고 증발 안개가 있습니다. 아까 이류 안개랑 다르게 이번에는 밑바닥이 따뜻해. 근데 이게 물이야. 따뜻한 물이야. 따뜻한 물에서 수증기가 막 나와서 안개가 끼는 걸 증발 안개라고 합니다. 보기활 전증 암기해야 됩니다. 자, 안개의 종류와 생성 원리. 복사 냉각에 의해 지표면 기온이 하강할 때 얘는 복사 안개고요.
지형을 따라 공기가 상승해서 얘는 활성안개입니다. 활성안개. 따뜻한 수면에서 물이 증발할 때 얘는 증발안개. 기역, 니은은 함께 묶어서 공기냉각안개죠. 기역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 새벽.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때 생기는 안개입니다. 니은은 공기의 단열 팽창에 의해 생긴다. 가능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추워집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발생 원인은 모두는 아닙니다. 디귿은 수증기가 개 많아져서 생기는 겁니다. 기역, 니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어느 지역에서 두 공기덩어리가 단열 상승하는 동안의 기온 변화다. 자, 얘는 7.5도가 떨어졌어. 얘는 5도가 떨어졌어. 자, 1km에서 이슬점은 가가 나보다 높다? 여기에서 이슬점은? 얘는 지금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슬점도 10이야. 근데 얘는 아마도 한 500m 지점까지 10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2.5로 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슬점이 7.5야. 그래서 나가 이슬점이 10이니까 나가 10이고 가가 7.5일 겁니다. 가가 높다? 땡. 상대습도 변화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얘는 상대습도가 아마 처음부터 100%였을 거예요. 그래서 쭉 100%입니다. 얘는 변화량 자체가 빵이에요. 그래서 가가 당연히 큽니다. 네. 가와 나 모두 상승하는 동안 응결열이 방출된다. 자,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방출을 했죠. 모두 다 비가 내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은 디귿. 자, 기온이 25도인 공기덩어리가 상승한 때, 자, 가에서 지표부터 높이 1km 이거 보면은 절대 불안정하죠. 그래서 개 올라갑니다. 잠깐만. 좀 이상하다. 아,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건조 단열선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기온선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온 감률이 잘 안 보이는데 건조 단열선이 이렇게 있고 수분 단열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울기만 보는 거야. 이 사이에 있으면은 조건부 불안정이거나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안정이거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절대 불안정이죠. 근데 보니까 기울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건부 불안정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안정은 아니야. 지표에서 공기덩어리에 기 빼기 기마이 값은 가가 나보다 큽니까? 기마이 곱하기 125가 상승응결 고도 H죠. 상승응결 고도가 어디가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아. 출제자의 의도야.
자, 습윤 단열선으로 바뀌는 여기가 1km, 여기서부터 구름이 생겨요. 자, 건조 단열선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km부터 또 구름이 생겼네요. 결국 같다입니다. 같다.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야. 지표에서 기온이 25도인 공기덩어리가 자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높이 구간은 어디가 더 클까요? 얘는 2km까지 자발적으로 상승했어. 얘는 여기까지야. 가가 높죠. 네, 맞아요. 재밌는 문제. 30도, 22도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 근데 기마이가 8이야. 그러면은 1km 지점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때 20,20이죠. 20,20. 그래서 500m를 더 올라갔어. 500m를 더 올라갔다는 건 2.5도씩 떨어졌다는 거지. 17.5, 17.5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 떨어졌어. 쭉 떨어지니까 여기 B에서는 1200m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B에서 온도는 29.5도. 그리고 이슬점은 얼마니? 키로당 2도잖아. 그러면은 100m당 0.2도니까 2.4도가 올라갔겠네. 그러면은 19.9도가 이 B 지점에서의 이슬점이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어차피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20,20에서 20,20에서 다시 1km가 올라갔어.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의 이슬점이랑 온도는 20에서 5를 또 빼니까 15가 되죠. 15,15입니다. 근데 15,15에서 또 2km가 쭉 내려갔어.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35도가 되실 것이고 2km니까 그 다음에 이슬점은 4도가 올라가겠네요. 19. 자, 갑니다.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의 상승 응결 고도 높이 차는 뭐지? 여기는 1km에서 상승 응결 고도였고요. 여기는 1500m에서 상승 응결 고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차는 300m가 아닙니다. 자, A와 B의 기마이 값은 다르죠. 구했잖아. 이슬점은 B가 제일 높네요. 잠깐만.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네요. 예,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다 풀어놓고. 자, 공기가 산을 넘어 반대편 같은 높이에 도달하는 동안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기온과 이슬점의 변화래.
화끈하게 변화하는 게 그 공기덩어리의 기온이고 조금 변화하는 게 이슬점이겠지. 이슬점 감률은 T1, T2 구간보다 T2, T3에서 훨씬 커지죠. 공기의 상대 습도는 T1일 때는 불포하고 T4일 때도 불포하긴 한데 여긴 굉장히 건조해지죠. T4일 때 높다고? 오히려 T4일 때 낮습니다. 자, T3에서 T4 구간에서 공기덩어리의 절대습도는 증가합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산에서 내려올 때야. 이런 공기덩어리에서 이런 공기덩어리로 되니까 밀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그래서 4번에는 기형 하나만 맞습니다. 자, 구름을 형성을 했대. 30도 다리가 올라가서 2km나 올라가서 자, 여기서부터 구름을 생성했고 얘는 2km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별로 못 올라갔어. 자, 상승하기 시작하는 공기 덩어리는 외부 힘에 의해 강제 상승한 것이다. 자, 주변 기온이 더 높고 한데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겠네. 그죠? 억지로 올라갔네. 그리고 가보니까 역시 주변이 더 높고 자기가 차가운데도 올라갔다? 뭔가 힘이 있었겠지. 맞아요. 높이 2km까지 상승한 공기덩어리는 주위 공기보다 밀도가 큽니까? 밀도 보세요. 이 개념은 솔직히 말해서 교과서에서 내가 못 봤어. 근데 2km에서는 습윤 단열 감률에 따라서 온도가 하강하면서 상승하잖아요. 5도씩. 그죠? 그러면은 이제 포화 상태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주변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거지. 물덩어리를 안에 끌어안고 올라가는 거야. 밀도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대기의 안정도는 공기덩어리의 포화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한 상태입니까? 얘는 더 못 올라갔잖아. 그죠? 포화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공기덩어리의 여부와 없이 절대 안정하죠. 딱 여기 갇혀있죠. 얘는 절대 안정이야. 왜? 기온 감률이 습윤 감률보다 작기 때문에. 근데 가의 기온 감률은 좀 뭐가 달라. 얘는 지금 9도 떨어졌어요. 9도.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는 작으면서 습윤 단열 감률보다는 커요. 얘는 조건부 불안정이야. 얘는 9도씩 떨어지고 얘는 4도씩 떨어졌지. 얘는 절대 안정, 얘는 4도씩 떨어졌으니까. 얘는 9도 떨어졌으니까 조건부 불안정. 상관없이 안정하다고? 헛소리.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기마이 줬어. 기마이 줬습니다. 기마이가 점선이네. 쭉 갑니다.
8 쭉쭉쭉쭉쭉 갑니다. 근데 같아지는 지점이 있어. 뭐 굉장히 이제 골 때리는데 6번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수준이 높은 문제 같습니다. 일단 상승 응결 고도는 125 곱하기 기마 2거든요. 기마 2. (5도일) 때는 이 기마이가 5도일 때는 625m가 그 상승 응결 고도예요.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한번 가봅시다. 25도인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때 여기가 25도니까 기마이가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보다 높을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상승 응결 고도가 한 500 정도 될 거야. 25도라면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높이 2km에 있는 공기의 이슬점. 기온은 여기야. 기온은 한 14도 돼. 근데 기마이가 한 5도야. 그러면은 이슬점이 9가 되거든요. 여기 9. 높이 3m를 보니까 기온도 5도, 기마이도 5도야. 그러면 여기 이슬점이 0도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슬점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프 보고 푸는 문제였어. 기층의 안정도는 3에서 4km 구간이, 요 구간이 1에서 2km보다 더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건 뭡니까? 기온 감률이 어쨌든간 수분 감률보다 작다는 거야. 아, 진짜 골 때리네. 얘 1km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굉장히 짜증난데, 이게 딱딱 안 떨어지는. 지금 5도에서 5도, 자 1에서 2km 봅시다. 얘는 기온이 지금 어떻게 떨어지고 있니? 22.5도에서 10 한 4도? 야, 한 8.5도 떨어졌어. 8.5도가 떨어졌어. 얘는 조건부 불안정이야. 자, 3에서 4 봅시다. 5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니? 마이너스 한 3? 얘는 8도 떨어졌어요. 여기 3에서 4가 더 안정한 거야, 그래. 3에서 4가 더 안정한 거야. 니은 디귿 4번. 굉장히 귀찮은 문제. 자, 기억 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 좀 왜 여기다 따로 떼가지고 문제를 이따구로 만드는지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얘는 지금 보니까 기울기가 건조 단열선이랑 똑같아. 얘는 건조 단열선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얘는 절대 안정이야. 절대 안정. 오히려 온도가 늘어나. 역전층이지. 자, 가와 같이 하강하는 경우에는, 하강하면은 고기압이죠. 예. H1에서 H2 구간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는 이게 뭡니까? 쭉 떨어졌어? 여기에서 이미 불포화 상태였는데 쭉 떨어졌어? 그러면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갔겠지.
근데 H1, H2 구간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는 매우 그 단열 압축에 의해서 기온이 매우 상승했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H3에서 H1으로 오는 것보다 H4에서 H2로 오는 게 훨씬 크거든? 두께가 다르잖아? 이거 미친 문제다. 그래. H4에서 H2의 사이의 거리보다 H3, H1이 더 작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뜨거워지는 것보다 얘가 뜨거워지는 게 더 크겠지. 그쵸? 위에 있는 공기가 더 뜨거워졌을 거야. 안정에 가까울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다 있다니. 자, H3에서 4 구간에서 H1, 2가 구간까지 하강한 다음에 기층의 안정도는 절대 안정이 됐겠죠. 둘 다 절대 안정입니다. 둘 다. 근데 더 안정이지 얘는. 중립이라니 이거 아닙니다. 기억 니은 3번이 답이고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류한 게 나왔다. 이류한 게 뭡니까? 따뜻한 공기가 찬 밑바닥을 만나서 여기가 차가워진 거. 이게 이류안개. 해모. 자, 바다 안개는 주로 단열 팽창에 의해 생성되었다. 단열 팽창을 생성되었다는 거는 이놈 말하는 거지. 활승안개. 이게 아닙니다. 활승안개. 자, A 해역으로 이동해 오는 공기의 평균 기온은 4도보다 높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따뜻한 공기가 찬 바다 위라니까 4도보다 아마 훨씬 높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A 해역의 해수면 부근의 북풍보다는 남풍이 부는 경우, 그죠? 따뜻한 공기라니까 안개가 더욱 발달하겠죠. 니은 디귿 4번입니다.